이번 시간에는 남편감을 고를 때 꼭 봐야 하는 관상 세 곳은 어디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최고 목표가, 최고 전쟁이 뭡니까? 나보다 잘나고 훌륭한 신랑감 만나서 공짜 먹고 신데렐라 되고 호요식 하는 거죠. 놀고 먹는 거죠. 그게 여자의 최고 꿈이고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행복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배우자를 고르는 거에 대해서 남자가 사업하고 전쟁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여자들은 뭐 겉으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남자에게 결혼은 중요하죠. 그런데 통과 어뢰나 많은 일 중에 부분이죠. 그렇지만은 여자한테 결혼이라는 것은 전부 다 도박이다, 사업이다, 목숨을 걸고 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여자들이 신랑감을 잘 고르기 위해서 남자의 온갖 걸 파악을 하죠. 그래서 육각형 남자를 원하죠. 그래, 미팅하고 소개팅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냥 중매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소개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검사가 되고 형사가 돼서, 안 그러면 대기업 인사과장에 대해서 월급은 얼마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돈은 얼마나 모았냐, 부모님 노후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완전히 그냥 남자를 갖다가 범인 취급하고 치조를 하죠. 왜? 자기와 장차 태어날 자기 자식의 미래가 달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자들이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고 연애와 결혼을 갖다가 남자의 사업하듯이 도박하듯이 전쟁하듯이 해도 시집가서 잘 가는 사람 드물고, 무슨 보기에는 시집 잘 간 것 같은데 인생 중간이나 말년에 보면은 깡통인 경우가 많죠. 이런 실수를 갖다가 없애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면은, 그 남자의 사주맹리학을 보면은, 그 사주팔자를 보면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사주팔자에 그 사람 돈 출처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돈을 어느 정도 벌 것인지, 봄, 여름, 가을, 죽기 어떻게 돼가 있는지, 인생 설계도, 인생 프로그램, 이걸 갖다가 다 알 수 있다 그랬죠. 이 사람이 또 바람에 피울까 안 피울까, 또 부부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런 게 다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그걸 명리학자들이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알지만은 영업상 인기를 위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준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남자를 처음 만나자마자 그럼 몇 번 만났다고 해서 사주팔자를 물어볼 수도 없잖아. 또 물어봐가지고 남자가 이야기해 준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들고 명리학자한테 가면 되는데, 명리학자가 그만큼 실력이 있을지, 실력이 있더라도 사실대로 이야기해 줄지 안 해줄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렵고 내 경기가 제대로 안 되면은 심오한 경기까지는 못 나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관상은 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돈 많다고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갔다고 해서 그 남자가 평생 돈이 있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중에 보통 여름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죠.
봄, 여름까지는 좋았는데 가을, 겨울이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없죠. 인생이라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죠. 그래서 지금 돈 있다고 해서 돈 있다는 보장도 없고, 또 의사한테 시집 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옛날 의사 사주팔자들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주팔자가 좋고 잘 먹고 잘 살죠. 그러나 지금은 옛날에는 사주팔자 좋은 사람들이 의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입니다. 지금 의사 숫자가 워낙 많아서 대개 사주팔자가 좋은데 거기에 사주팔자가 안 좋은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들 개업해가지고 그 실패하는 사람들 비일비재해요. 또 여러분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 고위직에 있다가 안 나오면은 정관 예우 안 받으면은 그 깡통들 변호사 많습니다. 지금 검사 판사 현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양반이 거기서 출세한다는 보장이 없죠. 제일 좋은 거는 검사 판사 현직에 있으면서 거기서 출세를 해서 고위직에 올라서 나와서 변호사 개업을 하면은 정관 예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죠. 그렇지만은 검사 판사도 그 사람이 거기서 출세를 못하고 일찍 나와가지고 변호사를 개업했을 경우 돈을 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 판사 임용 못 받고 맞바로 변호사 간 사람들은 뭐 김현장이라 이런 데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시, 5급 고시가 됐으면은 웬만큼 또 잘 되는데 거기도 옛날하고 틀려서 사주팔자가 안 좋은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시 됐다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 내에서 출세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꽝이죠. 여름에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여름에는 좋았는데 그 사람이 가을, 겨울 나쁘면은 가을, 겨울도 계속 좋으면은 성공인데 가을, 겨울이 나쁘면은 어떻게 하느냐. 가을, 겨울까지 다 볼 수 있는 게 또 성장 과정은 봄에 성장을 하죠. 다 볼 수 있는 게 사주맹리학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관상일도 봐야 되겠죠. 여러분 관상을 이야기하니까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 관상이 어렵긴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나는 이게 관상이 어렵더라고. 왜 어려운가 하면은 사실은 관상이 쉬워야 되죠. 쉬워야 되는데 사주팔자는 이게 있어요. 근본 이치만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응용을 하면 돼. 그래서 근본 이치만 알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비유로 드는 건데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잎이 있고 가지가 있고 밑둥치가 있고 뿌리가 있죠. 근데 잎이라는 것은 수도 없이 났다가 떨어지고 가을 되면 색깔이 변해죠. 겨울 되면 떨어지고 없죠.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가지는 이것도 수도 없이 나고 그 수천 가지나 되고 못 헤아려. 근데 뿌리하고 밑둥치를 알면은 수천 가지, 수십만, 수백만 원 잎사귀들은, 잎퍼리들은 알 수 있죠. 응용해 보면은. 우리 경제학으로 치면은 경제완론의 1학년 때, 2학년 때 초에 배우는 경제원론만 1학년 때 경제원론 배웁니다. 그냥. 그것만 완전히 달통하고 있으면은 2, 3, 4학년 동안에 배우는 거는 경제원론을 한 챕터를 갖다가 조금 확대해 놓고 약간 심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제원론만 달통하면은 경제에 대해서 세상에 다 한 건 없지만은 이론상으로는 거의 다 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처럼 이 주역이나든지 사주명리학은 이 근본 이치가 어렵지. 근본 이치를 알면 나무 뿌리하고 밑둥치를 알면은 이렇게 이치를 따져보면 돼요. 그래서 쉬워. 근데 관상은 하나하나 다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데 이러면 나이가 들어가 이제 다 못 외우겠어. 그렇지만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래요, 여러분. 관상이라는 것은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문진하는 것과 똑같아. 사주명리학은 뭐라 그럽니까? 병원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뭐 문진을 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어보죠. 엑스레이보다 더 정밀한 게 CT고, CT보다 더 정밀한 게 MRI입니다. MRI보다 더 정밀한 게 혈관 찍는 거 MRA라고 있습니다. 근데 관상 보는 거는 문진이다 그렇죠. 근데 속은 엑스레이나 뭐 MRI나 뭐 찍어봐야 되게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뇌의 상통이더라. 어떻습니까? 뭐 관상보다 심상이다 하는데 그거는 구라고. 사주팔자가 얼굴을 만들고 얼굴이 심성을 만듭니다. 자, 우리 얼굴이라는 것은 보이는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얼굴입니다. 아까 사주팔자가 얼굴을 만들고 얼굴이 마음을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얼굴에 사주팔자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못 읽어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지금 당장 여름에 이 사람이 돈 많고 뭐 의사고 판사고 뭐 변호사고 검사고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을 가능성은 끝까지 좋을 가능성은 많은데, 그게 복이 아주 많은 사람은 뭐 뒤로 자빠져도 뭐 뒤로 자빠져고 아무 데나 넘어져도 복 있는 가부는 가지밭에 넘어지지만은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죠. 그래서 이 신랑감의 성장 과정이 어떤지 그건 봄을 보면 되죠. 그리고 향후 미래의 가을 겨울이 어떤지 보려 그러면은 사주명령을 볼라야 되고,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관상을 보면 된다. 뭘 봐야 되느냐? 세 군데. 눈 보면 되고, 이마 보면 되고, 코 보면 되죠. 쉽죠? 이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눈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벌지 출세할지, 심성은 어떤지, 바람 피울지 안 피울지, 이건 다 들어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눈은 작아서 구별이 힘들어요.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제일 먼저 이마를 봐야 된다. 이마는 쉬워요. 크잖아. 이마가 잘생긴 것은 초년도 좋다는 거고, 좋은 보물을 만났다는 거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는 거고, 앞으로도 돈 벌고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마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천명을 받는 안테나다. 햇빛을 받는 그 태양 전지판이다. 복이 들어오는 대문이다. 그래서 이마가 잘 생겨야 좋은 부모, 좋은 가문,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다는 거고, 앞으로 출세하고 돈 벌고 명예를 얻는다는 게 됩니다.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볼록랜드처럼 흠이 하나도 없으면서 깨끗하고 넓고 반듯하게 생겨야 돼요. 이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유명 정치인이라든지 인기 연예인들 보면은 그 이마입니다. 볼록네즈처럼 생기고, 이렇게 볼록네즈 생기고 아주 넓고 깨끗하고 반듯하고 이쁩니다. 그렇게 생겨야 된다.
이마가 못생기면은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귀를 못 집니다. 부귀와 명예를 못 진다. 우리 태계 이황 선생도 어릴 때 별명이 광상아.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마 넓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옛날 사람들은 뭐 볼 수 없고 하여튼 TV가 나오고 이 뒤로 최고 좋은 강상이 누구냐 하면은 이승만하고 전두환. 예, 이 사람들 말년이 안 좋았는데요. 이 양반아, 뭐 당신들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한 번이라도 좋은 적 있어? 이승만 그 인터넷 찾아보면 이승만 그 이마가 있어요. 그 전두환 이마가 최고입니다. 전두환은 이렇게 이마가 벗겨졌죠. 내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마가 천기를 받는 안테나고 태양 전지판이고 복이 들어오는 대물이라서 이마가 열려야 된다고. 또 이야기하는데 이주일이 코미디 한계 이주일이 젊었을 때부터 인기 있었는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머리가 빠진 게 아니야. 빠진 게 대머리가 아니었어. 젊었을 때 머리가 빽빽했어. 그때는 인기 없었어요. 이 대머리가 되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나서 코미디 황제가 된 겁니다. 전두환도 사진 보세요. 젊었을 때는 머리 빽빽하고 전두환 잘생겼어요. 대통령이라고 잘생겼다는 게 아니고 남자답게 진짜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순재 여사가 이화여대 의대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시까지. 그리고 여러분 짐승의 이마에 뿔이 있는데 남자 이마에도 뿔이 있습니다. 요 이마 중에 툭 튀어나온 이마에 여기 툭 튀어나온 데가 있어. 그 대통령 있는 사람들 쭉 보면 돼. 여기 뿔이 툭 튀어나왔다 이 말이다. 여기 보면 무슨 귀신 썩나랑 까먹는 소리냐 하는데 좀 모르면 좀 들어. 배울 생각부터 해. 안티 걸지 말고 이겨보려 그러지 말고 부럽게 걸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이 뿔이 5개나 있어요. 앞에 2개만 있어도 출시하는데 이 사람들은 백발백중 출시한다. 그리고 연예인 되려 하는 사람들은 나 이 사람 뜰지 안 뜰지 나 100% 알 수 있다. 그 괜히 들어가가지고 중학교부터 학교 때려치우고 뭐 10년 동안 연습생 생활 해가지고 뜰지 안 뜰지 모르잖아요. 안 떠보면 인생 허비하는 거잖아. 뭐 여자들은 뭐 그래도 괜찮지만은 여자들이야 뭐 그저 검정고 씨가 치고 이래가지고 뭐 얼굴만 이쁘면은 뭐 좋은데 가지만은 남자가 10년 연출생 생활 했는데 못 뜨면은 인생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내가 엔터테인먼트에 그 나를 불러주면은 이 친구가 뜰지 안 뜰지 금방 알 수 있어. 이마 보면 돼. 그 한 단계 더 나아가 사주팔자 보면 되고.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5년, 10년 동안 연습생활을 할 필요 없겠죠. 요새는 사주팔자를 알면은 백이 서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보면은 단박에 한다. 이마가 못생기면은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지가 아무리 지금 판사 검사 현직에 있고 의사라도 꽝입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모든 것은 다 눈에 있다 그랬죠. 눈이 뭐냐 하면은 이 뇌하고 눈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답답해 가지고 직접 밖으로 나와 가지고 보고 있는 거라.
그리고 또 눈은 또 뭐냐 하면은 양심과 영혼의 창이야. 양심과 영혼의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눈 속에 주체할지 돈 벌지 명예가 있을지 이 사람이 바람 피울지 안 피울지 뭐 성격이 어떨지 다 들어있어.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너무 작아가 파악이 어렵다는 거라. 전문가인 다음에는 파악이 어려워. 나도 눈 이건 잘 모르겠어. 그럼 눈은 뭐만 봐야 되느냐? 눈을 보면 어떻습니까?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알 수 있죠. 똑똑한 사람은 눈이 새카마면서 눈동자가 새카마면서 눈이 바짝바짝 해요. 총기가 밖으로 드러나서. 여러분 휘발유가 있으면 휘발유에 막 기화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김이 막 무릉무릉 나잖아.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어디가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요새는 동사무소 직원들, 그 구급 직원들 가보세요. 특히 여자들 한번 가보세요. 여자들 눈에 뭐 눈기 총기가 반짝반짝 합니다. 왜? 그 뭐 100대 1, 1차 경쟁력 뚫고 들어온 애들이죠. 그리고 눈에 또 뭘 알 수가 있느냐? 착하냐 안 착하냐 알 수 있죠. 이놈이 비열하냐 안 비열하냐, 야, 또. 그래서 이놈이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알 수 있고, 성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흉폭하냐 착하냐 알 수 있고. 이 정도는 그냥 쉽게 알 수 있잖아. 일반인 관상을 떠나갖고 눈 보면 알 수 있잖아. 눈이 쪽 째졌으면 뭐 못됐지 뭐. 뭐 관상을 때려치우더라도. 토끼 눈이 뭐 흉폭합니까? 호랑이 눈이 뭐 착하고 순합니까? 생기대로 놀지. 내상통인데. 그리고 이놈이 바람 피울지 안 피울지도 눈 보면 알아요. 이 새끼가 어디 들어있느냐 하면은 눈하고 입에 들어있습니다. 눈하고 입에서 새끼가 흘러넘치 나온다 이 말이야. 휘발유가 밑에 있으면은 거기 기화대가 밖으로 이렇게 날아나오듯이 이놈이 바람 피울지 안 피울지도 새끼도 눈 보고 입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냥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느냐? 남자가 뭘 해야 됩니까? 출세하고 돈 벌고 착하고 바람 안 피우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밤이 좋아야 되겠죠. 힘이 좋아야 되고 고추가 좋아야 되겠죠. 자, 남자는 출세하고 돈 벌고 착하고 바람 안 피우고 고추 크면 최고죠. 그래서 이 남자가 고추 큰지 안 큰지를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비키 볼 수도 없고. 그 비키 보는 짓 하지 마세요. 여자는 몸이 무기고 재산인데 하여튼 돈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손해는 무조건 여자한테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 평등.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서 고추 크지 안 큰지는 코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또 이런 말 하죠. 옛날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언니는 좋겠다. 형부 코가 커서. 그 거짓말 아닙니다. 코 크면 고추 크다. 그런데 이것도 비뇨기과 의사가 나와갖고 TV에 나가갖고 말이야. 그거는 낭설이다 그러고 고추 크기나 길이와 상관없이 그건 아무 상관없다. 기분만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구라를 치죠. 여러분, 오뎅이 좋습니까? 소시지가 좋습니까? 왜 흑인한테 빠지면은 흑인하고 바람 나면 못 돌아옵니까? 대포가 있는데 박격포가 좋습니까? 105mm 포가 좋습니까? 155mm 자주포가 좋습니까? 우리나라 155mm 자주포가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고 이래서 지금 유럽에 뭐 판매되고 난리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몇 개의 예를 제하고 이 세상이나 산남만상은 예쁘고 크고 많은 게 좋습니다. 고추도 클수록 좋아. 오뎅 먹을래? 소시지 먹을래? 어느 게 맛있어?
근데 왜 이딴 소리를 하는가? 자, 과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항해고사가 이름만 수시로 바뀌었죠. 지금 뭐 수능이라 그럽니까? 거기에 전국 1등 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터뷰하면 대답이 똑같아. 무슨 소리냐면은, 나는 과외 전혀 안 했고요. 학교 수업에 충실했고요. 예복습 철저히 했어요. 그리고 잠도 충분히 잤어요. 아니, 어떻게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답이 똑같아. 사람은 다 틀리는데 어째 이러냐? 인터뷰할 때 PD하고 그걸 사전 회의를 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라고. 나는 과외 근처도 안 가봤고, 학교 수업에만 성실했고, 잠 충분히 잤고, 틈틈이 운동했고, 예복습 철저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럼 나는 그러면은, 과외했고, 잠도 몇 시간밖에 안 잤고, 거기다가 내가 좀 깊이 과외했습니다. 특별히 과외했습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해봐.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자, 동료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지가 머리 나쁘고 공부 안 해놓고 그 탓을 갖다가 어디 돌립니까? 야, 자는 수능 1등 했는 자는 말이야, 부모 잘 만나가지고 말이야, 과외하고 특별 과외 받고 쪽지기 과외 받아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말이야, 앞으로 좋은 내 취직해가 좋은 인생을 살 것인데, 나는 돈 없는 부모 탓에 과외도 못하고, 특별과외 쪽지기과외는 그냥 과외도 못하고, 이래서 내가 성적이 나쁘고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업 못 얻는다. 요지랄 합니다. 요지랄 하면서 자기 머리 나쁜 거하고 공부 안 한 탓을 갖다가 부모 탓으로 돌리고 사회 탓으로 돌리고 국회 탓으로 돌리더라. 요지랄 합니다. 이 학생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 자신 머리 나쁘고 공부 안 해가지고 성격 나쁜 거는 싹 빼쁘고, 엄마들 한결같은 대답이 뭡니까?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그러죠. 그거 마찬가지로 내가 말이야 돈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애를 갖다가 맞벌이 한다고 애 돌볼 시간이 없어가 제대로 옆에 케어를 안 하고 지원을 안 해갖고 말이야, 애가 저래 성적이 나빠져가 좋은 대학 못 간다. 내가 돈이 없어가 말이야, 애를 갖다가 쪽지기가 특별과외 못 시키갖고 제 성적이 나빠가 좋은 대학 못 간다. 이 지랄하면서 뭐 빈비국차가 잘못됐다 그러고 뭐 부익부 빙의병이다 그러고, 이 지랄하면서 저 자신 못나고 지 못난 탓을 갖다가 사회 탓으로 돌리고 국가 탓으로 돌리고, 잘 됐다 이거야. 지금 뭐 건수 하나 잡고 싶고 핑계 하나 잡고 싶은데 잘 됐다 이거야. 이 지랄하면서 그냥 아까거리고 있으면은 누굽니까? 또 그 불순한 그 빨갱이들이 선전선동하죠. 야, 이게 교육정책 갈아엎어야 된다. 경비기차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러면서 또 선전선동하고 이래가지고 난리 법석이 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우리 까딱한 시기 질투 심하고 평등심 강한 우리나라에서 되겠어요. 뒤집어지지. 그래서 인터뷰 하기 전에 사전 PD하고 작가들하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대답은 이런 식으로 해라. 과외는 전혀 안 했다. 잠은 충분히 잤다. 가끔씩 운동도 했다. 학교 수업에만 충실했다. 예복습을 충실히 했다. 요렇게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50년 전이나 지금 전이나 똑같아. 이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또 그러면 비뇨기과 의사가 TV에 나가지고 저게 고추는 길고 클수록 좋아요. 박격포가 좋아요. 155mm 저주파가 좋아요. 오뎅이 좋아요. 소세지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 또 뒤집어져.
그것도 사전에 PD하고 작가들하고 그 의사들하고 모여가 사전 회의를 해. 회의를 해가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코 큰 거하고 고추 큰 거하고는 그건 낭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고추 크기하고 길이는 여자의 만족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주 기본만 되면 되고, 심지어 이렇게 짧은 것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이 답답한 양반들아. 아이고 참네. 다시 이야기합니다. 삼남한상은 예쁘고 크고 많은 게 좋다.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여러분, 시집을, 신랑을 진짜 잘 고르고 시집을 잘 가고 싶으면은 신랑이 사주팔자를 보고, 그게 안 된다면은 일단은 관상이라도 봐라. 어디 봐야 되느냐? 이마, 눈, 코만 보면 된다. 아이, 나는 전문가이라서 그 정도는 몰라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가다운 그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전문가다운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걸 갖다가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첫째, 자, 눈에 모든 게 들어있지만은 이 눈은 너무 작아서 구분이 어렵다. 뭘 구분하기 쉬우냐? 이마를 구분하면 된다. 이마를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흠이 없고 볼록내지를 덮어놓은 것처럼 반듯하고 넓고 깨끗하고 잘 생겨야 된다. 그거는 인기 연예인 보면 된다. 그리고 여기 이마 중간에 사람만 뿔이 있는 게 아니고, 참 짐승은 뿔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도 여기 뿔이 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승만이고 전두환이다. 전두환 같은 건 뿔이 5개나 있었다. 대통령이 관상 봐라. 요 두 개, 앞에 뿔이 2개 있다. 이마가 잘생겨야 어릴 때 좋은 부모, 좋은 가문에서 잘 컸다는 거고, 앞으로 돈 벌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다는 거다. 아, 참, 코가 빼면, 눈은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눈은 반복하는데, 여러분, 공부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입니다. 눈은 뭐라 그랬냐? 눈이 내가 직접 나와 있는 거라 그랬죠. 양심과 영혼의 일부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이런 게 너무 작아서 구분이 어렵다. 눈은 뭐로 파악하느냐? 성격, 인품, 총명 정도, 바람 여부 이 정도만 파악하면 된다. 그리고 코는 뭐라 그러냐? 코 큰 놈이 고추도 크다. 안 크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리고 또 코가 뭐냐면, 아까 내가 빠뜨렸다. 코가 이게 돈복하고 관리했습니다. 돈하고 관리돼, 이 말이야. 코가 크고 반듯한 놈이 주관이 뚜렷해요. 심지가 굳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옛말에 이런 말 있어요. 귀 잘생긴 거진이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진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코가, 콧구멍이 이게 막 이 드러나는, 우리 옛날 경상도를 만개코라 그랬는데, 돼지 코처럼 이렇게 하면 콧구멍이 밖에서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 돈 다 새나가죠. 그 메부리 코처럼 그렇게 생기는 거, 반듯한 거, 메부리 코라는 게 아니고, 이 콧구멍이 밖에서 볼 때 안 보이는 거, 코가 반듯하고 깨끗하고 잘 생기는 거, 이게 곧 돈복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눈 속에 출세하고 돈 있고 이런 게 다 들어있지만 구분이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부차적으로 파악하라고 했는 게, 이마는 출세, 명예 이런 거고 돈도 다 들어있습니다. 코는 뭐라 그랬습니까? 돈이라 그랬죠. 자, 이제 다 봤죠? 신랑감 뭐 필요합니까? 출세할 수 있느냐? 돈 잘 벌 수 있느냐? 착하고 바람 안 피우느냐? 또 고추 크냐? 다 구분했죠? 여기까지